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영상, 즉 시간이 없을 때 건너뛰어도 되는 중등과정, 즉 심화를 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조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모든 단원 심화를 하기는 힘들다 그랬을 때 고등 연계가 되는 지점, 그런 관점 하나랑 중등수학에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단원은 좀 심화를 하고 어떤 단어는 좀 넘어가도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로 초등과정도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등 연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한 단원과 중요하지 않은 단원을 좀 분류를 해주면 아이 교육을 시킬 때 심화를 이렇게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그러다면 그런 중요한 단원들만 골라서 좀 심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과정까지 중에서 중등 과정과의 연계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한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로 라인에는 초등 과정을 5개 영역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라인에는 3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그 교육 과정들을 쭉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5개 영역에 어떤 단원이 해당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검정색하고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제가 색깔을 칠해 놨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중등 연계성이 매우 강한 단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요 단원은 심화를 좀 해주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약간 중등 연계가 되는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연산이거나 중등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3학년 1학기 부분에 보면 수와 연산, 덧셈과 뺄셈, 나눗셈, 곱셈, 분수와 소수, 이건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그냥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제가 검정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등 연계가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연산, 기본적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중등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측정 단원에서 길이와 시간 단원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등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에서도 시계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음 3학년 1학기 도형은 빨간색, 평면 도형 빨갛게 돼 있죠. 이 평면 도형은 중등 수학에서의 그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도형들에서 모두 다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 그래도 정확하게 개념이랑 심화 내용까지 한번 학습을 하면 좋습니다. 자, 3학년 2학기를 가면 역시 곱셈, 나눗셈, 분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수학을 하는 재료니까 검정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측정에서 들이와 무게라는 단원도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기본 개념 위주로만 학습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칠을 했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원이라는 파트도 역시 중등 연계성이 높죠. 그런데 이 원이라는 파트보다는 나중에 원에 대한 측정이 있습니다. 원의 넓이, 원의 길이. 이게 중등 연계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원은 그냥 파란색으로만 제가 칠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와 가능성의 자료의 정리 역시 중등 연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간단하게만 공부를 해도 되는 단원입니다. 자, 4학년 1학기로 가면 큰수, 곱셈과 나눗셈 역시 연산이기 때문에 그냥 검정색으로 칠했고요. 4학년 1학기의 규칙 찾기, 이 규칙 찾기는 나중에 연계성이 규칙 찾기로부터 규칙과 대응 그리고 함수까지 연계가 되긴 하지만 규칙 찾기라는 단원 자체는 고2 과정의 수열이라는 파트와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등 연계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중요한 파란색으로 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측정에서 각도라는 파트는 물론 이제 중등 도형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기본 개념만 알면 충분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평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이 역시 중등에서는 이 평면 도형의 이동, 즉 평행 이동 혹은 대칭 이동 이런 것들이 거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이 내용이 학습이 되긴 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해석기하죠. 해석기하. 좌표를 이용해서 기하를 해석하는 해석기하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검정색으로 칠을 했고요.
자, 그 다음 4학년 1학기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통계 파트에서 히스토그램 파란색으로 약간 연계성이 높아서 개념 위주로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4학년 2학기로 가면 역시 연산,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검정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 도형,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이거는 거의 중학교 1학년 2학기 도형 파트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라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빨간색으로 제가 색깔을 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와 가능성의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역시 중학교 1학년 2학기 통계 파트에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약간 연계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5학년 1학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자연수의 혼합계산은 연산임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으로 칠했죠. 중학교 때 가서도 혼합계산 비슷한 것을 1학년 1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같이 정확히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 약수와 배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똑같이 배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빨간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분과 통분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했고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그냥 검정색으로 기본 원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학년 1학기 규칙과 대응은 역시 빨간색으로 했죠. 이거는 함수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과 대응부터 제대로 아이들이 학습이 되어야지 중학교 가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심화까지 하면 좋은 빨간색으로 칠을 했고요. 그 다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역시 중학교 과정에서도 계속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1학기에 빨간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5학년 2학기 가면 분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 단순 연산이니까 검정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 측정 단원의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이것도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자, 도형 파트의 합동과 대칭 그리고 직육면체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약간 연계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합동을 배우고요. 그리고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도형 파트에서 배우기 때문에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파란색으로 했고 평균과 가능성 요 파트는 중학교 1학년 2학기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통계 파트랑도 연계가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죠. 확률과 통계 파트하고도 연계가 돼서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될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특히 가능성 부분은 확률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반드시 심화까지 하면 좋은 단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6학년 1학기로 가면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개념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비록 연산이지만 좀 중요한 파트라서 파란색으로 좀 알아둬야 될 단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나눗셈은 간단하게 알아도 되는 검정색. 그 다음에 규칙성 파트의 비와 비율. 비와 비율 같은 경우도 무수히 많이 나오죠. 중학교 때 속도 이런 게 다 비와 비율이에요. 속도, 농도 이런 데 응용되는 게 비와 비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화까지 하면 더 좋은 단원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측정 파트의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 중학교 1학년 2학기와 굉장히 연계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 각기둥과 각불 역시 중학교 1학년 2학기와 연계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 6학년 1학기에 마지막 자료와 가능성의 여러 가지 그래프는 연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단원입니다. 자, 6학년 2학기를 보면요. 수와 연산 파트의 분수의 나눗셈 역시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많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될 내용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고요. 소수의 나눗셈은 역시 많이 중요성이 떨어져서 검정색. 그 다음에 규칙성 파트의 비례식과 비례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중학교 때 이용되는 내용이니까 심화까지 하면 좋은 단원 빨간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원의 넓이는 계속 나오죠. 중학교 1학년 때도 이용이 되고요. 중3 고등과정에서도 원을 이용한 문제가 나올 때는 원의 넓이 관련한 부분이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파트의 공간과 입체, 원기둥, 원뿔고 역시 중학교 1학년 2학기와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단원으로 연계성적인 측면에서 빨간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초등 과정에서 중요한 단원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중등 과정과의 연계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심화 부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런 빨간색 단원 위주로 이렇게 하면 좋고요.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연계성이나 그런 부분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초동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꼭 알아두면 돼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파란색으로 칠을 했고요. 검정색 부분은 그냥 뭐 단순한 연산이라든지 중동 과정과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파트들을 검정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동 심화를 해나가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이가 좀 느리거나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골라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영상이나 혹은 제가 내고 있는 책들 같은 경우는 뭔가 뜬구름 잡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말만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란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려움을 좀 없애드릴 형태 위주로 영상을 찍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